안녕하세요, 마곡길량입니다. 제가 오늘은 우장산 민영 3인방 있죠? 우장산 힐스테이트 아이파크 강서 힐스테이트를 분석하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마곡을 중심으로 서부 축에 대해서 전문적 분석을 표방하는 유튜버 아닙니까? 이제까지 영상 37개 올렸는데 그 가운데 12개가 강서구예요. 강서구는 다 다뤘어요. 심지어 아무도 관심 안 갖는 개화동 단독주택지역, 상사마을, 부성마을, 내천마을 이런 곳까지도 다 분석했어요. 근데 제 유튜브를 유심하게 보신 분은 눈치채셨겠지만 제가 유일하게 안 다룬 지역이 있어요. 바로 우장산 민영 대단지 쪽. 거기를 왜 안 다뤘을까요? 어떤 지역을 분석하면 기본적으로 호재 위주로 다루게 되죠. 물론 단점도 언급하지만 기본적으로 호재, 장점을 많이 언급해야죠. 한데 저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입지 분석 평가에 있어 민영이니 아니니 학군 같은 거 따질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우장산 민영 3인방의 최대 장점으로 주민들이 뭘 들죠? 민영 대단지다, 임대가 없다, 학군이 좋다, 이걸 내세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이쪽 지역을 분석했을 때 별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 문제가 이곳이 이제 마곡지구에서 가까우니까 마곡지구 발달에 따라 당연히 연동돼서 영향을 받겠죠. 그건 분명해요. 근데 문제가 미리 결론을 조금 살짝 말씀드리면 제가 볼 때는 우장산 민영 3인방 특히 힐스테이트하고 아이파크 이쪽은 길게 보면 앞으로 한 10년 정도 마곡지구 발달에 따른 자연스럽게 받게 되는 영향 말고는 이 근방에 별도의 특별한 호재랄 만한 게 없어요. 그래도 강서 힐스테이트는 그래도 좀 나아요. 2015년식 신축인 것도 있고 대장 홍대선 2029년 개통하면 그래도 강서 힐스테이트는 그거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좀 이따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근데 왜 제가 갑자기 우장산 쪽을 분석하게 됐냐? 8월 14일 날 어떤 분이, 그러니까 강서 힐스테이트 24평 보유자분이 강서 힐스테이트의 미래 어떻게 보셔요? 하고 글을 올리셨어요. 지금은 지워졌어요. 그 글이 이제 논란이 됐죠. 그래서 쓰신 분이 욕먹을 각오하고 썼다고 전제를 했지만 좀 부담이 됐는지 글을 지우셨더라고요. 그 내용 지금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보면 그분이 올해 강서 힐스테이트 24평을 매수를 하셨어요. 그분이 신도림 구축, 엠벨리, 강서 힐스테이트 세 군데를 고민을 했는데 신도림은 너무 구축이고 엠벨리는 임대 비율이 높고 그래서 2015년식이어서 아직 신축이고 민영 대단지인 강의를 선택했다 이겁니다. 근데 요 근래 마곡 불경이잖아요. 엠벨리하고 수명산파크. 엠벨리 34평 14억 후반에서 이제 일부 단지 이제 15억 넘어가기 시작하는데 왜 강일은 가격이 꼼짝을 안 하냐.
자기는 엠벨리 일부 15억 넘어가니까 강일 34평 계약 성사는 안 되더라도 호가라도 14억 후반대는 갈 줄 알았는데 어떻게 호가마저 14억 초반대냐. 그래서 오만 생각이 다 들어서 솔직히 후회된다. 엠벨리가 입지가 좋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내가 뭐에 씌었는지, 그 임대 비율 높다고, 왜 강일로 왔는지 미래. 그리고 강일 자꾸 보니까 별다른 호재가 없는 것 같다. 아무리 봐도 이거 계속 갖고 있어야 되냐, 뭐 이런 식의 내용이었어요. 일부 진짜 소유주 맞냐, 강서군의 다른 곳에 사는 사람이 강일 소유자를 가장해서 까대기 한 거다, 뭐 요런 댓글은 몇 개 달렸어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부담돼서 글을 지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많이 달린 댓글은 이거였어요.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렸거든요. 한 6, 70개 달렸던 것 같은데, 가장 많이 달린 댓글은 기다려라, 어차피 마곡지구 더 발달하면, 더 발전하면 뭐 엠벨리 가격 오르고 그에 연동돼서 강서 힐스테이트도 따로 오른다. 이제까지 과정을 보면 엠벨리 가격이 오르면 그에 따라서 강서 1이 올랐고, 우장산 쪽 민영대단지 가격이 올라서 엠벨리하고 가격 차이가 좁혀지면 또 엠벨리가 오르고, 그런 패턴이 계속 반복됐다. 뭐 그런 게 대부분이었고, 또 이제 어떤 분은 당신이 선택을 잘못한 거다. 입지가 최고지. 임대 따지다가 왜 그런 선택을 했냐. 뭐 그런 분도 있었고, 그렇죠. 어떤 분이 달았던 글이 기억이 나네요. 임대 따지다가 피 본 사람이 많다고. 그렇죠. 임대 따지다 피 본 사람들 많아요. 그런 의견들이 아무튼 많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그 글이 올라온 걸 계기로 해서 오늘 동영상을 제가 제작하게 됐습니다. 우선 제가 좀 구체적으로 우장산 쪽을 분석하기 전에 먼저 전제로 할 건 개인적 분석이고, 개인적 예상이고, 개인적 추정이고, 따라서 제 말이 옳다고 우길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방금 소개했듯이 강일 미래 전망이 어떠냐고 북카페에 어떤 분이 글을 올렸고, 거기에 달린 댓글의 대부분은 거의 90% 이상은 마곡지구 발전에 따라서 당연히 우장산 쪽도 영향을 받아 올라간다, 그거였어요. 근데 저는 생각이 약간 달라요. 마곡지구 발전에 따른 영향은 당연히 다 받죠. 더군다나 우장산 쪽은 1km에서 1.5km 요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 김포 검단 주민들도 마곡 배우지라고 자처하고 있는데, 거대 업무단지에서 1km에서 1.5km는 그 말 그대로 직지 군접이 가능한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강서구 안이 각 권역별로 마곡지구 발전에 따른 연동대 영향을 받는 거 외에 각 권역별로 그 자체의 호재가 있어요. 근데 우장산 쪽, 특히 우장산 힐스테이트하고 아이파크는 길게 보면 한 10년 정도 그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봤을 때 이 아파트들의 약점 같은 거예요. 김포공항 복합개발 6월 17일 서울시가 발표를 했죠. 1차가 13만 평인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 22만 평까지 늘어날 것 같고, 제 개인적 예상으로는 한 30만 평까지 늘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강서 농수산물 도매시장하고 운전면허 시험장 이 두 개 면적만 합쳐도 9만 5천 평이기 때문에, 그러면 바로 어디가 영향을 받죠? 마곡지구 남쪽 10에서 15단지 수명산파크 아주 직방으로 영향을 받죠. 방화동, 공항동, 한 4년 전에 여기를 방화동, 공항동, 수명산파크가 있는 내발산동을
미래 마곡의 본진이 될 지역이라고 제가 주장한 적이 있어요. 그때야 김포공항 복합개발이라고 하는 게 뭐 이론상으로는 그럴듯해 보여도 실현 가능성이 멀어 보이니까 사람들이 뭐 별로 관심 안 가졌는데 지금은 뭐 보다 확실해졌죠. 개화동의 이 단독주택 지역이요. 상사마을, 부석, 내촌, 뭐 새말마을, 5호선 방화 차량 이자하고 컴폐장 이전하고 그 땅 11만 6천 평이 개발을 되면 직방으로 영향받죠. 그다음 방화역 부분도 다시 직방으로 영향받죠. 한강으로 나가는 길이 트이게 되니까 이 지역 아파트들 서남물 재생센터 지하화하고 상부에 공원 체육시설을 다 조성하잖아요. 뭐 여기도 당연히 영향받죠. 여기 마곡 뭐 민영타운이라고 항상 자랑하시든 한데 여기도 뭐 당연히 영향받는 거고 무엇보다도 큰 게 또 하나 큰 게 이거잖아요. 원웨스트, 르웨스트 강서구청 자리 비어 있었는데 이제 채워지잖아요. 이제 공사 들어갔잖아요. 가양동하고 등촌동 지역은 CJ 가양공장 부지 개발 뭐 3조 원 넘는 사업인데 이것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지금 보라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준공업 지역이거든요. 올 2월 4일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은 핵심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준공업 지역 개발, 또 하나는 공공이익 환수를 명분으로 한 대폭적인 용적률 상향. 이 준공업 지역 개발을 하면 이 등촌동 가양동 지역이 당연히 혜택을 보게 되죠. 일부는 뭐 이게 뭐 주거지역화 돼 있고 이제 개인 사유재산이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대규모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할지 그건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아무튼 기대해 볼 만하죠. 염창동 준공업 지역은 문제가 있어요. 이미 사실상 다 주거지역이 돼버렸다고. 그게 염창동 준공업 지역의 한계예요. 하지만 염창동은 자체 강점이 있죠. 여의도하고 마곡지구 딱 중간이라는 거. 저는 학군 전혀 안 따지지만 아무튼 목동 학군을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염창동의 장점이죠. 특히 이게 여의도 개발이 오세훈 시장이 실제로 그렇게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박원순 시장은 용산하고 여의도를 묶어서 통합 마스터 플랜을 세워서 개발하겠다고 했잖아요. 여의도를 통개발을 하겠다고도 밝힌 적이 있고 그 발언 때문에 여의도 집값이 폭등하는 바람에 결국 이제 뒤로 미루고 말았지만 오세훈 시장도 용산과 여의도를 묶어서 통합 마스터 플랜을 세울지 안 세울지는 모르겠지만 만일 통합 마스터 플랜을 세워서 여의도를 개발하면요. 여의도의 위상은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해집니다. 그러면 당장 뭐 염창동 아주 괜찮게 되는 거죠. 이 화곡로 남쪽에 화곡동 막 빌라만 잔뜩 들어있죠 여기. 제가 이제 몇 달 전 화곡동 빌라 분석하는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강서구청 공식 문서를 봐서는 도대체 이 화곡동을 어떻게 강서구가 개발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잔뜩 들어서는 지역으로 그러니까 서민들을 위한 중저가 주택 지역으로 그냥 내버려 둘지 솔직히 제가 감을 잡지는 못하겠어요. 단 대장 홍대선이 2029년 개통된다면 여기 화곡역이 기존 5호선에 대장 홍대선 지나고 그 다음에 2호선 신정 차량기지 이전과 연동된 2호선 신정지선의 연장. 그러면 트리플 역세권이 된다고요. 트리플 역세권이 되는데 설마 화곡역을 내버려 두겠습니까? 화곡역 일대를? 그래서 제가 이 강서 힐스테이트는 그나마 우장산 민영 3인방률이 좀 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곡역까지 한 6, 700m 되거든요. 이 정도면 도보권이죠. 우장산 숲 아이파크는 더 가깝지. 400m 이내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화곡 푸르지오. 화곡 푸르지오는 이게 단지가 커가지고 뭐 대충 봤을 때 화곡 푸르지오 단지를 남북으로 나눴을 때 남쪽 지역은 조금 멀기는 해도 트리플 역세권이 된 화곡역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화곡 푸르지오도 괜찮겠죠? 우장산 롯데캐슬은 대장홍대선 개통이 되면 여기 어디에 만들어질까? 뭐 강서구청 입구 교차로 여기에 만들어질지 아니면 강서구청 여기에 만들어질지 그 중간에 만들어질지 아무튼 그 어떤 경우라도 우장산 롯데캐슬은 역세권이 됩니다. 400m 이내에 들어있으니까. 우장산 롯데캐슬은 지금까지 비역세권이었는데 대장홍대선 개통되면 역세권이 되는 거예요. 강서구 안의 각 권역은 마곡지구 발전에 따른 자연스럽게 연동되는 혜택 외에 나름대로 그 자체 호재들이 있어요. 우장산 힐스테이트하고 아이파크는 글쎄 제가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제 눈에는 잘 안 보이거든요. 최소한 10년 동안은. 마곡지구를 크게 제가 이제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죠. 공항대로를 기점으로 마곡역을 기점으로 북쪽과 남쪽. 근데 이 북쪽도
보면 왼쪽 지역과 오른쪽 지역으로 좀 구분할 수 있어요. 오른쪽 지역이 이 마곡지구를 3개 권역으로 나눴을 때 지금 가장 많이 들어차 있어요. 이미 LG 사이언스 파크 있고 친구는 이미 들어왔고, 물론 여기에 뭐 아직 S51 TSND 센터 지금 공사 중이죠. 이랜드 땅 여기도 지금 공사 중이에요. 물론 비어있는 곳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마곡지구 3개 권역 가운데 오른쪽 지역이 가장 많이 차 있다고요. 현재 마곡지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50% 정도 완성된 걸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기업 입주 현황도 면적 기준으로는 한 60% 정도 찼고 기업체 숫자 기준으로는 한 40% 정도 차 있어요. 평균 내면 한 50% 정도라고. 마곡은 지금 50% 정도만 완성된 거예요. 근데 그나마 마곡지구 북쪽의 오른쪽 지역은 제가 봤을 때 한 7, 80% 지금 찬 것 같은데, 그 영향을 우장산 힐스테이트하고 우장산 아이파크는 이미 제가 봤을 때는 상당 부분 받았던 거죠.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장산 쪽 아파트 주민들이 이제 자라가는 게 학군이잖아요. 제 개인적 생각은 학군은 장기적으로 볼 때 제가 볼 때는 신방화역 부근에 아마 형성될 거예요. 이제 학군이라는 걸 2개로 나눠야 돼요. 그 말 그대로 공부하는 분위기 하나, 그 다음에 학원가. 우리는 이게 섞어서 쓰는데 분명히 다른 거예요.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분위기로서의 학군은 아파트 가격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뭐 중산층 이상의 부부들이라면 요즘 애들도 많이 안 낳는데 당연히 애들 공부에 신경을 쓰니까. 그다음에 학원가도 당연히 아파트 값이 높은 곳 그 주변에 형성되지 않겠어요? 거기가 메인이 되지 않겠어요? 엠벨리 가격이 제일 높게 형성되면 당연히 신방화역 주변으로.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학군이 좋아서 아파트 값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아파트 값이 오르게 되면 그 주민 구성이 고액 연봉자들, 고소득자들로 바뀌게 되고 그에 따라서 그 주변에 학원가가 들어서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신방화역 주변이 강서구에서 최고의 학원가가 될 것 같고 뭐 학군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수명산 파크 쪽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가 재건축이요. 사실 뭐 우장산 쪽 아파트들에 대해서 재건축을 얘기하는 건 너무 이른감이 있죠. 대형 단지 중에서 가장 빠른 게 뭐 화곡 프루저하고 우장산 롯데캐슬인데 뭐 2002년식이니까 우장산 힐스테이트 2005년식, 우장산 아이파크 2008년식이잖아요. 강서 힐스테이트는 2015년식이니까. 뭐 좀 이르지만 한번 재건축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보통 경험적으로 재건축에서 사업성이 있으려면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이 15평은 돼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 소리가 나왔냐면 요즘 신축 아파트들 지역에 따라 용적률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지만 34평짜리가 보통 깔고 앉아있는 땅이 11평에서 12평 정도 해요. 그러니까 세대당 평균 대지분이 15평은 돼야 나머지 서너 평 가지고 기부 체납하고 일반 분양 물량을 지을 수 있는 거죠.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우장산 힐스테이트의 세대당 평균 대지지분은 13.17평이에요. 우장산 아이파크는 12.41평. 그러니까 현행 재건축 관련 법 규정대로라면 이 두 아파트는 재건축하기에는 좀 빠듯한 거죠. 고도 제한 완화가 된다고 할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쪽 우장산 쪽 이쪽은 고도 제한 한도가 지금 102m 아닌가요? 강서구 98%가 고도 제한 지역인데 권역에 따라 달라요. 방화동, 공항동, 수명산 파크 이쪽은 57m 제한이라고, 가양동 일부까지. 근데 그 외 지역은 다 102m 제한이라고요. 그러니까 고도 제한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지금보다 이렇게 특별한 더 혜택이 있을까? 그런 면도 있어요. 근데 제가 놀란 게 강서 힐스테이트예요. 이번에 처음 알았네. 그전에 미처 생각을 못했네. 강서 힐스테이트의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은 무려 14.52평이나 돼요. 왜냐하면 강서 힐스테이트가 2603세대인데 24평짜리가 530세대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전체 단지의 80%가 30평대 이상의 대형 평수로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이 많은 거예요. 진짜 대박이 화곡 프루지오입니다. 여기는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이 무려 21평입니다. 20평짜리가 전혀 없거든. 다 30평으로만 있고. 물론 화곡 프루지오는 비행기 이착륙 경로상이 좀 가까워요. 그게 약점이긴 한데
뭐 고도 제한 완화되면 화곡 푸르지오 거의 재건축 확실하지 않을까요? 2002년식이니까 2030년쯤이면 재건축 얘기 충분히 나올 만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우장산 롯데캐슬. 여기는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이 17.3평이에요. 용적률이 256%나 되는데. 왜? 여기는 20평대가 없고 30평대 이상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장산 롯데캐슬의 호재거리가 바로 옆에 붙어있는 KBS 아레나입니다. 요게 30년이 넘었을 거예요, 아마. 중간에 한번 리모델링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면적이 9,000평이나 돼요. 마곡지구 근접에 있는데 9,000평. 이건 빈 땅을 예약한 거잖아요. 빈 땅이죠, 뭐요, 사실상. KBS가 자체 개발을 할지, 아니면 디벨로퍼에게 매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우장산 롯데캐슬은 사실상 빈 땅을 예약해 놓은 9,000평이 있다는 거, 이거 뭐 상당한 미래 호재거리가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어때요? 우장산 힐스테이트나 아이파크뿐만 아니에요. 그 주변에 있는 뭐 월드 메르디앙이라든지 뭐 이런 아파트들이 있죠. 중소규모 단지들. 거기 주민들은 그 미래 호재가 무엇인지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 파악한 건 아니에요. 제가 좀 잘못 파악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붓카페 강서방이 서울 시내에서 동네 싸움 심하기로 제일 유명한 곳 아닙니까? 정말 2014년 마곡지구 입주한 이래 뭐 바람 잘 날이 없었지. 그 주된 게 뭐예요? 엠벨리하고 수명산 파크 임대가 절반이라고. 그 주변 주민들이 까댄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강서구 외에 사람들도 까댔지만 제가 봤을 때는 마곡지구 임대를 놓고 까댄 분 중에 적지 않은 숫자가 같은 강서구 주민이에요. 근데 참 역설적인 상황이 된 거예요. 차라리 우장산 힐스테이트하고 우장산 아이파크 이편한 세상이 임대가 한 절반이 있었다거나 한 3, 40%만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최대 주주가 정부 아니에요? LH든 SH든. 그러면 지대 자기 물건이니까 알아서 재건축 가능하도록 좀 어찌 궁리를 했을 것 같은데 또 그것도 안 되잖아요, 지금. 참 역설적인 상황에 다다르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이 얘기 나온 김에 제가 이제 그 옛날 정부 2월 4일 주택공급 대책을 분석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가양동, 등촌동 그리고 방화동도 마찬가지예요. 그 대형 평으로만 이루어진 아파트 있잖아요. 30평대 이상으로만 된 거, 뭐 한강타운이라든지 대림 경동이라든지 동신대야, 등촌 동성 뭐 이런 데는 다운사이징을 해서라도 재건축 확실하게 가능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 등가방 지역에 있는 소형 평형 아파트들이요. 17평, 19평, 뭐 21평 이거 위주로 된 아파트 숫자도 엄청나게 많죠. 이 아파트 소유주 분들이야 자기 물건이니까 당연히 민간주도 재건축, 리모델링 가능하다고 주장을 계속 하셨지만 올 2월 4일 정부 주택 공급 대책에서 드러났듯이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공공 두 글자를 붙여갖고 용적률 상향 혜택을 받지 못하면, 이들 아파트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이 8평에서 9평인데 17평, 19평짜리 아파트를 다시 17평, 19평으로 재건축한다면 가능해요. 근데 24평, 34평으로는 재건축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현재 세대당 대지 지분 갖고는 힘들다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재건축이라는 면에서 봤을 때 제가 이제 뭐 수명산 파크 분석하는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엠벨리하고 수명산 파크야말로 강서구에서 재건축 가장 확실한 물건들이에요. 절반이 정부 소유잖아요. 정부가 정비계획 수립하고 정비구역 설정하고 자기들이 인허가 하잖아요. 자기 물건이니까 알아서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재건축하게 해주겠죠. 브랜드요? 앞으로는 브랜드 아마 선택하게 해줄 거예요. 그래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테니까. 브랜드는 문제가 안 돼요. 서울시가 마포 태영 아파트에 리모델링 조합원으로 사업 참여한다는 이 기사, 8월 11일자 기사, 이 기사는 굉장히 중요한 기사입니다. 마포 태영 아파트가 1992세대 가운데 568가구, 이걸 서울시가 보유의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왜 조합원으로 참여하려고 할까요? 서울시는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사업의 인허가권자이고 사업 시행자예요. 자, 리모델링 조합이 시공사를 선정을 하겠죠? 조합원 총회를 통해서. 시공사가 곧 브랜드입니다. 시공사 선정하겠다고 하면 뭐 레미안, 힐스테이트, 이편한 세상, 자이
등등 다 달려오겠죠. 그럼 조합원총회에서 예를 들어서 레미안으로 결정했다. 그러면 레미안 브랜드 되는 거예요. 브랜드를 SH 브랜드를 고집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이 뜻이에요. 자, 근데 더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서울시는 인허가권자라는 거예요. 지가 가진 물건 지가 인허가한다고. 뭐 좀 과장되게 말하면 땅 짓고 헤엄치는 거죠. 더군다나 이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사업에 있어서 이 조합은 아마추어예요. 건설에 관한 한. 그러니까 시공사한테 빵판이 당한다고. 뭐 아는 게 있어야 대항을 하죠. 근데 서울시가 조합원으로 참여했는데 시공사가 어찌 감히 딴짓을 해요. 꿈도 못 꾸지.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앞으로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공공이익에 뭐 저는 상당한 대세가 될 거라고 봅니다. 우장산 힐스테이트를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납니다. 2015년 아마 가을쯤이었을 거예요. 제가 아름집 강서방에서 우장산 힐스테이트 소유주분하고 한 서너 달 꽤나 격렬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당시 아름집은 가입자 수가 한 40만 됐고, 그래서 대한민국 최대 부동산 카페였어요. 경기도 분들이 많기는 했지만 아무튼 제일 컸어요. 그때 붓카페 부동산 스터디는 가입자 수 한 9만 정도로 서울에서도 잠실 분들이 주도하는 카페였어요. 그래서 강서구 분들은 아름집에서 주로 활동을 했다고요. 그분 주장은 마곡지구 발전을 확실한다. 엄청난 거대 업무단지가 될 거다. 그런데 마곡지구는 아파트가 정부 브랜드다. 임대도 절반이라 된다. 따라서 엠벨리는 가격이 상승할 수가 없다. 상상하기 어렵다. 그래서 우장산 힐스테이트를 매수했다. 이거였어요. 저는 아니다. 마곡지구 바로 옆에 붙어있는 엠벨리가 당연히 대장이 될 수밖에 없다. 임대 그런 건 부동산 가치 상승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거 놓고 한 서너 달 싸웠어요. 근데 한 2017년쯤 되니까 그분이 더 이상 글을 안 쓰시더라고. 아이디를 바꿨는지는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2017년쯤 가면 강서구에서는 엠벨리가 대장이라는 게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에 더 이상 주장할 게 없었던 거죠. 또 기억나는 분이 있어요. 아마 2014년 겨울 무렵이던가 2015년 봄이던가 그때쯤이었을 거예요. 아름집에서 어떤 분이 마곡지구 임장기를 썼어요. 3번에 걸쳐서. 글도 길고 아주 자세하게 마곡지구의 발전 가능성을 분석을 하셨어요. 근데 결론이 마곡지구 엄청 좋은데 문제는 엠벨리다. 아파트가 정부 브랜드에 임대가 절반이나 돼서 부동산 가치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리고 주민들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학군도 별 볼 일 없다. 그래서 우장산 롯데캐슬을 매수했다. 한 1년 반인가 2년 뒤에 보니까 그거를 못 찾겠더라고. 아마 지웠던 것 같아요. 자, 제가 방금 소개한 분들 뭐가 문제였을까요? 그분들은 착각을 했던 거예요. 우장산 쪽 이런 아파트들이 마곡지구 개발되기 전에 대장을 했던 이유는 민영 대단지여서 임대가 없어서 학군이 좋아서가 아니었어요. 강서구가 그때는 전형적인 배드타운이잖아요. 강서구 안에 제대로 개발된 지역이 없었기 때문에, 강서구 안에 제대로 된 개발 지역이 없었기 때문에 그곳이 가장 가격이 비쌌던 거예요. 근데 마곡지구라는 거대 업무단지가 조성되자마자 업무단지 바로 옆에 있는 엠벨리가 대장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장산 쪽 아파트들의 마곡지구 개발되기 전에 가격이 높았던 건 제대로 개발된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강서구 다른 지역은 다 뭐 막말로 거의 썩다리잖아. 다 아파트라고 있어봐야 뭐 다 소규모 좀 신축이라고 해봐야 다 소규모 단지들이고 제대로 정비된 것도 없고 전형적인 서쪽 끄트머리 동네였잖아요. 그러니까 우장산 쪽 아파트들이 다 신축이고 대단지고, 그러니까 그 아파트들이 강서구에서 대장을 했던 거죠.
하지만 마곡지구 개발되니까 완전히 상황이 바뀐 거죠. 근데 그분들은 그걸 못 본 거예요. 우장산 아파트가 대장을 했던 걸 민영 대단지에 학군이 좋아서라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마곡지구가 개발되는 순간 그때까지의 우위는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그건 순식간에 그걸로 못 봤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지역의 부동산 값 상승은 민영이니 대단지니, 대단지는 조금 중요하지. 그래도 대단지 여부는 중요하지. 민영이니 학군이니 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업무단지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업무단지가 형성되면 무조건 업무단지에 가까운 곳이 무조건 대장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그나마 우장산 쪽 아파트 단지들이 지금까지 그래도 엠벨리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상태로 유지될 수 있었던 건 마곡지구가 아직 제대로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루에스트 원에스트 강서구청 자리 거기가 확 비어있고, 이화여대 병원 옆에 있는 유보지도 비어있고, 그러니까 마곡은 지금 현재 절반밖에 완성 안 된 상태란 말이에요. 마곡이 아직 완성이 덜 됐으니까 그나마 이제까지 우장산 쪽 민영 대단지들이 엠벨리하고 가격 차이 그렇게 크게 벌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 기억으로는 제일 크게 벌어졌을 때가 한 1억 5천이나 벌어졌을 거야. 보통 뭐 1억 2천 이 정도 벌어진 상태로 유지돼 왔던 거죠. 근데 그것도 이제까지의 일일 뿐이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루에스트 원에스트 강서구청 자리 채워지기 시작하고 김포공항 복합개발 들어가 봐요. 우장산 단지가 엠벨리하고 지금까지 뭐 30평대 기준 뭐 1억에서 한 1억 5천 정도, 그 격차가 그대로 유지될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안 그래요. 더 벌어져요. 정말 우장산 쪽 단지 분들에게는 뭐 날벼락 같은 소리, 그리고 뚜껑이 확 열리는 소리겠지만, 이 추세로 가면 말이죠. 특히 김포공항 복합개발 그거 사업 착수하고 완성될 무렵에 가면요, 이 우장산 쪽 민영단지들은 수명산 파크하고 가격이 비슷하게 가거나 어쩌면 따라 잡힐 수도 있어요. 정말 생각도 못 해보셨죠? 지금 우장산 쪽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사실은 옛날에는 우장산 민영 대단지들이 임대 천국인 엠벨리보다 앞설 수 있다, 이런 기대감들을 다 갖고 계셨다고요. 전부는 아닐지는 몰라도 상당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계셨다고요. 그러죠? 이른바 민영 단지, 뭐 우장산 쪽만 꼭 그런 건 아니야. 뭐 스스로 민영이라고 자랑하는 데 많잖아요, 강서구 안에서. 에? 그분들은, 아직 일부분들은 진짜 자기들의 민영 타운이 엠벨리 가격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기대를 했던 거 아닙니까? 상당수 분들이 그랬어요. 전부는 아닐지라도.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 말은 완전히 넋 빠지는 소리로 들릴 거예요. 아니 그래, 지금 마곡지구 발전에 따라서 말이야, 우장산 쪽 민영 대단지들이 그래 엠벨리 가격은 뭐 영원히 못 넘을 수 있어, 뭐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 근데 뭐시라고라? 수명산 파크에게 따라잡혀? 수명산 파크에게 밀려? 길냥이 완전히 정신을, 무더위에 지쳤구만. 정신을 상실해버렸네. 정신이 가출했냐? 뭐 그런 분들 많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제 예측이 맞을 거라고 우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순전히 제 개인적 그냥 추정일 뿐이에요. 근데 저는 정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뭐 김포공항 복합개발 때문에 지금 마곡지구의 기업용 부지가 한 33만 평 되잖아요. 김공 복합개발로 30만 평 개발하면요, 또 하나의 마곡지구 또 생기는 거예요. 그 영향을 누가 받아요? 직방으로 받을 때가 수명산 파크죠.
당연히 뭐 엠벨리 10에서 15단지 거기야 뭐 두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지금 13단지가 원래 이제 뭐 민영 대단지라고 해서 마곡 3대장으로 꼽혔지만, 저는 13단지가 민영 대단지에다가 뭐 커뮤니티 시설 있고 커뮤니티 센터 있고 그것 때문에 저기 13단지가 마곡 대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김공복합개발 딱 봐요. 그 위치 봐요. 13단지 최고의 입지지 거기가. 저는 13단지가 뭐 설마 7단지를 엠벨리 7단지를 앞설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김공복합개발 그 파급력에 따라서는 거의 비슷하게 갈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일시적으로 살짝 앞서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나 뭐 영원히 7단지를 이길 수는 없죠 13단지가. 예? 근데 아무튼 자, 우장산 쪽 주민들에서는 수명산 파크에게 밀릴 수도 있다라는 제 말이 정말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정신이 가출한 소리. 에? 상상은 자유하지만 저 정도면 실성지경이다, 뭐 이런 각종 비난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럴 가능성을 아마 염두에 두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 추정일 뿐이에요. 이게 맞다고 내기해보자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순전 제 개인적 추정입니다.